안녕하세요. 부자멘토 이지훈입니다. 자, 달러 투자 100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달러 투자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달러 통장 개설하는 방법과 환테크로 수익을 내는 방법, 그리고 환율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 또 각종 수수료, 환전 수수료와 현찰 수수료 등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멘토. 자, 달러 통장, 외화 통장이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건데 직접 통장을 개설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들어만 보고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외화 통장을 개설할 때 주의할 점과 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먼저 외화 통장을 만들려면 환율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환율의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두 나라 화폐 간의 교환 비율을 말해요. 그래서 달러로 얘기하면 원화와 달러를 바꿀 때의 비율이겠죠. 그리고 원화와 달러의 가치는 반비례합니다.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내려가고, 그 다음에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내려가는 이런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환율은 달러의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올랐다는 말은 달러의 가격이 올랐다는 말이고, 환율이 내려갔다는 말은 달러의 가격이 내려갔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이 달러의 가격인 환율이 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알고 계셔야 되니까 환율이 왜 오르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지은TV.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말 그대로 한국이 달러의 보유량이 적어지면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달러의 보유량이 적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자, 첫 번째, 한국의 내수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예요. 자, 이때는 한국의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자본들이 굳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이유가 없겠죠.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도 달러의 보유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재밌는 건 경기가 좋아져도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자, 한국은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경기가 너무 좋아져서 수입량이 더 증가하거나 수입에만 의존하게 됐을 때, 그럴 때는 물품 대금은 당연히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가 밖으로 유출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에는 국내에 보유하는 달러의 양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도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안전하고 이율이 높은 미국에 예금을 하지 굳이 위험한 신흥국인 우리나라에 투자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가 밖으로 유출이 되게 되고,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고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렵나요? 자, 환율과 달러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은행에 가서 외화 통장을 만들어야겠죠. 자, 은행에 가면 여러 나라의 다 통화 통장들이 있어요. 근데 주로 달러 통장을 만드는데 엔화, 유로화, 위안화, 파운드화 등으로 주요 통화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주로 달러 통장을 개설하는 이유는 달러가 바로 기축 통화이기 때문이에요. 자, 국가 간의 어떤 결제를 한다거나 금융 거래 등에 있어서도 주로 달러가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전 세계 무역 거래의 70% 이상이 달러로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달러가 안정적이라는 뜻이겠죠. 자, 외화 통장을 만드는데 일단 종류를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달러 통장에는 외화 입출금 통장, 외화 적금 통장, 외화 정기예금 통장이 있습니다. 자, 외화 입출금 통장은 말 그대로 입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환테크 하시는 분이나 환율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여행 자금을 미리 사놓는다거나 이럴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단기로 달러 투자를 하실 때의 기준점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자, 코로나 때문에 환율이 조금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테크를 하실 때 단기 저점은 1150원으로 잡으시고요. 단기적인 고점은 1250원으로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저점이다 그런 경우에는 달러를 매입을 하시고, 또 단기 고점이 1250원까지 갔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달러를 매도를 하셔서 단기적인 환차익을 얻으시는 방법으로 기준을 삼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참 쉽죠? 외화 적금은 이제 큰 돈은 없지만 소액으로 환율이 떨어졌을 때 조금씩 사들여서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을 때 하시면 되고요. 외화 정기예금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분산 투자를 한다거나 달러에 이제 안전자산을 보유하는 목적으로 많이 가입을 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통장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냥 은행 가서 은행 창구에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냥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달러 보통 통장이 있으면은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도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 한 가지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훈 TV.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수수료예요. 자, 보통 수수료라고 하면 환전 수수료만 생각을 하시는데 달러를 거래할 때는 현찰 수수료라는 게 붙습니다. 현찰 수수료 굉장히 생소하시죠? 자, 현찰 수수료가 뭐냐면 은행에서 달러나 다른 나라의 통화를 수입해 오면 이 통화를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관을 위해서는 보관료도 들 거고 운임을 해야 되니까 운송료도 들 거고 또 보관하는데 또 경비하시는 분들도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인건비도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비용을 달러로 환전을 하거나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게 현찰 수수료라고 부릅니다. 원화를 외화 통장으로 입금하게 되면 자동으로 살 때 환율이 환전이 돼서 입금이 되고요. 인출 시에는 팔 때 환율 더하기 현찰 수수료 1.5%가 부과돼서 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찰 수수료는 입금할 때 화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입금 시에 원화로 입금하고 원화나 달러로 출금을 하면 현찰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입금할 때 달러로 입금을 하면 인출할 때 현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그러면 외화 통장을 만드시거나 입금을 하실 때는 환율 우대를 받으신 다음에 달러로 들고 가서 입금하는 게 좋다. 이게 한 가지 중요한 팁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오 마이 갓! 자, 다음은 100% 환전 수수료 아끼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각 은행별로 환전 수수료 확인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은행연합회를 들어가셔서요. 소비자 포털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소비자 포털로 들어가시게 되면 소비자 공시가 나오는데 이 소비자 공시에서 금리 수수료 비교 공시를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오른쪽에 은행 수수료 비교가 보이시죠? 글로 들어가시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환전 수수료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총 16개 통화의 환전 수수료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주요 통화는 수수료가 낮은 편이지만 주요 통화 중에 위안화나 이런 것들은 환전 수수료가 높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미국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KDB 산업은행이 1.5%, 그 다음에 스탠다드가 1.75, 그리고 쭉 한국시티은행까지 1.75% 환전 수수료율이고요. SH 수협은행이 1.9%로 좀 비싼 편이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제일 싼 데가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인데 3%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KDB 4%, 기업은행 5%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한국시티은행은 7%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위안화로는 워낙 수수료가 높으니까 어떤 환테크 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런 판단이 좀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은행연합회 들어가셔서 환전 수수료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 중에 우대를 가장 많이 받는 곳으로 가시게 되면은 최대한의 환전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팁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환전 수수료를 최대한 100%까지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부의 공식. 각 은행에 앱을 까시게 되면은 환전 수수료를 90%까지 우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원할 때 환전을 까시게 되면 달러, 엔화, 유로에서 90%까지 환전 수수료 우대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KB국민은행은 KB 리브 환전을 까시면 달러는 90%, 엔화하고 유로는 80%, 그 다음에 KEB 하나은행은 환전 지갑을 까시게 되면 달러, 엔화에서 90%, 유로에서 80%, 그 다음에 NH농협은행은 알뜰 환전 신청을 까시게 되면 달러, 엔화, 유로 90%, 그 다음에 신한은행의 솔 편한 환전을 까시게 되면 달러, 엔화, 유로 90%, 그 다음에 우리은행은 온 국민 환전을 까르셔서 달러, 엔화, 유로 90%까지 환전 수수료를 아끼실 수가 있으니까 이 앱을 꼭 깔으셔서 환전 수수료를 아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100% 그러면 감면받는 방법은 뭘까요?
토스 앱을 까시는 방법이에요. 이번에 그 코로나 지원금도 이제 토스 앱을 통해서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토스 앱을 까시게 되면 최초 1회에 한해서 또 환전 수수료를 100% 감면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꼭 이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부의 공식. 자, 여기까지 환전 수수료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 자, 이번에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앞으로 온라인으로 환전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외화를 집에서 택배로 받을 수가 있대요. 현재는 은행 아니면 또 환전 영업자에게만 환전 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이 정부는 앞으로 고객이 은행이나 환전업자 외에 다른 금융사나 항공사, 면세점, 택배업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환전을 신청하고 외화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환 거래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환전 신청을 한 다음에 출국 전날 집에서 택배로 달러를 받거나, 아니면 출국날 공항 면세점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수령을 하거나, 아니면 공항 항공사 카운터에서 수속하면서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다만 택배사나 항공사, 면세점 등 수탁 기관을 통해서 환전 대금 전달은 증명서 발행이 필요 없는 1인당 2,000달러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직은 시행은 안 됐지만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환전 업무에 대해서도 굉장히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꼭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실제로 우리가 달러 투자를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달러 통장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개설하는 방법 너무 쉬웠잖아요. 알아봤고, 또 환전 수수료를 90%에서 100%까지 우대받는 방법도 알아봤고, 또 현찰 수수료도 알아봤고, 달러가 언제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달러 투자하시는데 충분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